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고 도시는 물에 잠깁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 현금 인출기를 훔치려는 도둑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이들을 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시에 등장한 악어? 심심풀이로 보는 캐랑의 괴담. 헤일리는 연락이 안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허리케인이 발생한 장소로 향합니다. 그러나 집에는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하수구를 수리하려고 한 것인지 공구들과 하수구 배관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헤일리는 집의 지하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상처를 입은 아버지를 보게 되죠.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끌고 가던 중 지하에서 악어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피신할 곳을 찾았지만 허리케인으로 인해 지하에는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죠. 이 영화는 미국에서 2019년 7월 12일, 한국에서는 2019년 11월 27일에 개봉한 크롤이라는 영화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여름도 아닌 11월에 개봉하고 몇몇 장면들의 답답함 때문에 평가는 높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점이 높지 못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작비의 6배의 흥행 수익을 낸 작품이니까 말이죠. 한국에서 낮은 평점을 받는 이유와 흥행이 덜하는 이유는 이 영화와 공감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크지 않을까 합니다. 스릴러에 스릴을 선사해주는 포식자가 악어라는 점이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도시가 잠겼다고 하더라도 왜 악어가 나타나는지 영화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잠깐 표지판이 스쳐갈 뿐. 우리에게 스릴을 선사해주는 무언가가 괴물처럼 신선한 것도 아니며 실제 사람이 등장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도심 속의 악어는 무리인 것이죠. 사실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는 이 영화의 상황이 현재 직면해 있는 사태입니다. 플로리다주 전체가 악어 서식지라고 할 만큼 플로리다에는 굉장히 많은 악어가 살고 있죠. 홍수나 허리케인이 아니더라도 현관 앞에 악어가 출몰한 사건도 있었고 산책하던 여성을 호수로 끌고 가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면 곳곳에서 악어들이 발견되고 물이 가득 차면 물속에 악어들이 출몰합니다. 즉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공포의 상황이며 카테고리 5의 카트리나 때도 악어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원이나 질스님 유튜브에 가야 악어를 볼 수 있는 우려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악어로 인한 피해나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악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관점도 공감대도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악어가 왜 비틀기를 안 하지? 아 이제서야 비틀기를 하네? 왜 저기서 전화를 걸어? 늘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 허리케인이 일어났을 때 저런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이 때문에 미국에는 악어에 대한 영화나 괴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며 떠올랐던 하수구 속에 악어가 살고 있다는 괴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에서 기자인 에린 블레이크 모어는 우연히 어떤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악어와 친근하게 사진을 찍은 사람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사진들의 사람들은 전문 사육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는 1907년. 프랜시스 어니스트와 엘리게이터 조 캠벨은 링컨 하이츠 지역의 캘리포니아 악어 농장을 개장합니다. 당시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악어는 부츠와 핸드백을 만드는 재료 정도로 인식되던 시기로 악어의 포악함이나 위험성은 몰랐던 시기였는데 악어 농장에서 처음 보는 악어의 모습은 사람들의 충격과 호기심을 끄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렇게 악어 농장은 금세 주말의 인기 방문지로 자리잡았고 방문객들은 25센트 입장료만으로 악어를 접하며 타고 먹이를 주고 만지고 같이 수영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농장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프랜시스 어니스트는 거북이와 악어, 이구아나, 뱀 등 각종 파충류를 추가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악어를 포함해 개체수는 2000여 마리까지 불어나게 되며 악어 농장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맞아 악어 농장을 방문한 부유층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새끼 악어들을 애완용으로 구입해갑니다. 여기서부터 괴담은 시작됩니다. 과연 새끼 악어들을 애완용으로 구입해가서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조그마하던 새끼 때와는 달리 일정 크기 이상으로 자라나면 가정에서 기르기는 불가능했고 악어들은 뉴욕의 하수구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괴담이 돌기 시작하는데 뉴욕의 하수구에는 거대한 악어가 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괴담은 새끼 악어를 사와 하수구에 버렸던 이들이 우리가 버렸던 악어들이 살아있을까? 쥐 같은 것을 먹고 크게 자라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들을 하며 와전되어 퍼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괴담은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괴담이 점점 퍼져나가자 과학자들이 등판합니다. 과학자들은 하수구의 추운 온도와 오염 그리고 부족한 먹이로 인해 하수구에서는 악어가 살 수 없다고 밝혔지만, 괴담은 수그러들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거대한 악어를 하수구에서 보았다, 악어가 사람을 물어갔다 등의 목격담들이 등장하고, 뉴욕의 하수구에는 거대한 악어가 있다는 괴담은 유명한 도시괴담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후 이 괴담은 엘리게이터와 같은 영화의 모티브가 됩니다. 괴담은 그렇다 치고 실제로 있었던 악어 농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악어들이 과연 전부 훈련된 악어였을까요? 사실 이 악어들은 훈련된 악어가 아닌 야생 악어였다고 합니다. 악어는 배가 부르면 사냥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광욕을 즐기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먹이를 배부르게 준 뒤 관광객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이 악어에 의해 다치는 사태가 일어나고, 야간에 때때로 악어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농장 울타리에 취약한 곳을 악어들이 찾아내 농장을 탈출하고, 또 폭우가 내리면 주택가에서 악어가 발견되기도 하며, 이렇게 탈출한 악어의 신고가 농장 개장 기간 동안 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1907년에 개장해 1953년까지 농장은 영업을 하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무엇보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방문객들의 안전과 동물 학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결국 1953년 프랜시스의 손자인 켄 어니스트는 부에나 파크로 농장을 이전하며 캘리포니아 악어 농장은 폐쇄합니다.